안녕하세요. 돈불린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게 된 회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도 높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다름 아닌 그 주식은 코로나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저도 처음에 테슬라를 투자한 이유는 제가 현재 배터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배터리데이 이후 제 상사분이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배터리데이 이후 투자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고 좋은 회사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첫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이후 테슬라에 대해 공부를 진행하면서 현재 제가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시대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예전에는 충전소가 없다, 차값이 비싸다, 이런 건 이제 전기차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금 전기차 시장은 매년 6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침투율은 10% 미만입니다. 이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보면 애플의 성장은 침투율 50%까지 지속 성장하였던 걸 토대로 저는 전기차 침투율 50% 이상까지 해당 산업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기차 산업의 1등 기업은 어디일까요? 단연 테슬라입니다. 2021년 3분기 점유율을 보면 테슬라는 아직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전기차에 전자만 들어가도 오르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기존 내연기관 기업들이 2025년을 타겟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25년이 오히려 테슬라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이 2025년에 대부분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때 생산 최적화를 진행해서 마진율이 더 높아질 거로 예상하는데요. 최근 공급난 및 인력 이슈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마진율이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전기차 양산 능력입니다. 자동차 생산 업계에서 이제까지 큰 2가지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컨베이어 방식, 두 번째는 도요타 생산 방식 저스트 인 타임과 인변 자동화입니다. 이렇게 내연기관 생산 방식은 2가지의 큰 패러다임을 통해 발달하였고 우리가 현재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이유죠. 그 3번째가 저는 앞으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존 자동차 업계에서 기가프레스 방식에 대해 불신하고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좋은 퀄리티의 차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전기차의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터리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테슬라는 배터리에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46800 배터리 자체 생산이 그 증거입니다. 기존까지 파우치 및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던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후 원통형 배터리 탑재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나라 K배터리 3사 역시 해당 폼팩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배터리 방식에서 벗어나 양음극이 같은 방향으로 있는 방식을 채택한 건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에너지 산업 등과 같은 추구하는 방향마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마트폰의 성공은 편리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컴퓨터로 하던 걸 카메라로 찍던 걸 mp3로 듣던 걸 하나로 해결하는 편리함이 혁신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전기차의 편리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아직 자율주행의 1등이 테슬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AI 데이 이후 많은 개발자들은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성공한다면 테슬라가 될 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보면 운전 피로도가 정말 줄어듭니다. 이후 자율주행이 나온다면 운전하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테슬라의 재무 건전성,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등과 같은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팔아야 할 이유는 비싸다 라는 이유 하나뿐인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저 테슬라빠 또 같은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마무리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획 속에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 기회를 찾는다. 이상 돈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